취직에 버티는 머스터딘의 고혁준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오늘은 바로 우리들의 영어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들은 어떻게 영어를 배워왔는가? 우리들의 영어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혹시 풍선 효과라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풍선이라는 것은 한쪽을 누르면 한쪽 올라오는 그런 효과를 얘기하는 거죠. 풍선 효과. 그 풍선 효과와 우리들의 영어 이야기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벌룬 이펙트는 바로 미국의 그런 드러그 정책, 마약 정책을 비판한 거죠. 그 이름이 유추된 것은 사실 뭐 하고자 하는 efforts, 노력? 바로 eradicate, 제거하려고 했던 거죠. production illegal drug, illegal, 불법적인 약을, 마약을 생산하는 걸 박멸하려고 했던 거예요. 사우스 아메리카에서, 남아메리카에서의 그런 나라들에서, 뭐 남미 쪽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없어졌을까?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벌룬, 풍선을 이렇게 꽉 누르면 나오는 효과와 analogy, 유사하다는 것을 알게 될 거죠. 바로 만약에 벌룬이 스퀴즈가 되면 공기가 이동하겠죠. 그러나 사라지는 건 아니군요. disappear, not disappear. instead, 대신에 또 다른 에어리아, another area로 덜 resistance, 저항이 덜한 곳으로 이동해 간다는 거죠. 뭐 그림으로 설명하면 잘 알고 있는 거겠지만 한쪽을 누르면 이렇게 단지 불쑥 튀어나오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죠. 뭐 대표적으로는 미국의 금지법 같은 게 있었죠. 금지법을 신청하니까 결국엔 술을 불법으로 하니까 마약상처럼 결국 갱단이 그 영역을 차지하게 됐죠. 그래서 미국의 갱단이 술을 밀수해서 많은 돈을 벌고, 그래서 갱단도 강력한 그런 조직을 형성했던 적이 있었죠. 그것도 하나의 풍선 효과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 영어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우리 영어라고 한다면 현재로는 수능이 아니겠습니까? 예, 수능을 보시면은 옛날 사람들은 뭐 학력고사를 봤고요.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자, 지금 보시고 있는 게 수능 지문이거든요. 2023년도 7월에,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봤던 영어인데요. 듣기 평가 보실래요? 대략 17문항이 나오거든요. 여기까지 17문항. 끝나고 나면 바로 독해로 연결돼요. 18번부터. 독해량이 상당하죠. 이런 이 굵직한 문장들이 28개가 나와요.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딱 끝나면은 총 문항수가 45문항이 돼요. 끝나면. 이게 어떤 얘기냐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분석부터 하면, 여러분 생각에 듣기가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리스닝이, 듣기가. 옛날에는 뭐 10문항 뭐 이랬지만 지금은 17문항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제분이나 또는 여러분들, 영어를 공부하는 여러분들, 뭐 그분들에게서 17문항이 적은 건 아니죠. 근데 시간이 몇 분이냐면 대략 20분 내외지 20분 넘어가요. 대략 22분까지 가는 것 같아요. 4분까지 가거든요. 길면은. 대략 21분, 22분인데 이 정도 빼고 나면 총 70분 듣기, 70분에서 23분을 뺀다 가정할게요. 대략. 그러면 대략 그쵸? 47분 정도 남아요. 45분 정도의 독해를 마무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독해를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그 문항 저 문항 아닌데요. 한 문자당 대략 1분인 거예요. 45문항이니까. 우리가 또 마킹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1분에 한 문제씩 푼다. 어마어마한 압박이죠. 생각을 해보시면은 요게 1분에 한 문항씩 푼다고 가정해 보신다면 굉장히 압박이죠. 이 지문을 뭐 1분은 아니겠지만 이거는 때에 따라 쉬운 것도 어려운 거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를 정말 빨리 읽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정말 빠르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압박이 어마어마한 거죠. 옛날 학력고사 때는 독해가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독해가 많이 나오지 않고 단어 위주의 시험이었고 문법 위주의 시험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영어를 단어를 많이 알고 문법을 아는데 실제로는 독해도 못해, 듣기도 못해, 생활영어 안 돼, 이런 병폐를 발견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해서 바꾼 게 이제 수능이란 말이에요. 이제 수능도 뭐가 문제냐면 보다시피 독해에 대한 그 압박이 너무 세요. 그러니까 독해에 대한 압박이 너무 세니까 풍선처럼 이 독해예요. 독해. 그걸 압박을 막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해를 문법을 적용하지 않게끔, 그러니까 시간에 압박을 가하면 문법을 적용할 시간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에 압박을 가해서, 압력을 가해서 옛날에 하던 문법적인 번역을 할 수 없게끔 유도를 한 거거든요. 압박을 막 가하니까 적절하게 가야 되는데, 그래야 학생들이 이게 영어를 이렇게 독해를 해 나가면서 문제를 푸는데 지나치게 많이 가하다 보니까 어렵다는 얘기죠. 이렇게 된 거야, 풍선이. 이렇게 압박을 가하니까. 원했던 거는 이건 아닐 거예요, 그림이. 원했던 것은 이거거든요. 여기서 압박을 조금 가해가지고 학생들이 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 문법을 통한 번역을 좀 막아보자 라는 의도였던 걸로 보여요. 뭐 정확하게 그런 의도인지 모르나 뭐 이거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있는 학력고사에서 바꿀 이유가 없었죠.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많은 독해량을 빠르게 해석할 수 있게끔 유도해서 문법을 적용할 수 없는 그러한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라, 독해를 해라 라고 제시를 했지만 여기서 문제가 터진 거죠. 마약처럼 이쪽이 뿔쑥 튀어나온 거예요. 이게 뭘까요? 학생들이 지금 봤던 이 문장을 독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가버린 거예요. 뭐 같아요, 여러분들? 독해 안 하고. 독해하기 싫으면 뭐 할까요, 여러분들? 간단하죠. 바로 풀이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태가 되느냐?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이거 못하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문을 다 읽지 않고 요것만 읽고 답을 고르는 거야. 1번에서 5번까지.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의도한 건 아니겠죠. 지문만 좀 읽고 답 고르고, 좀 읽고 답 고르고, 뭐 이런 형식으로 나간 거죠. 이러면서 바로 대박을 친 데가 있죠. 대박.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M 뭐라는 회사와 이 뭐라는 회사예요. 수능에서. 이런 회사들이 결국 대박을 쳤죠. 그 이유는 영어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이렇게 어떠한 특징적인 것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수능 영어라고 생각하시면은, 수능 영어 인강들 보시면은 그냥 이거라 보시면 돼요. 이런 형식으로. 그리고 뭐 읽고 나서 논리적 독해라고 하는데 논리적 독해를 할 시간이 없잖아요. 실제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문제를 지나치게 압박을 가하다 보니까 오히려 읽지 않아 버리는. 그렇지. 이렇게 해서 독해를 빨리 하세요 라고 했더니 아니, 적게 할 거야. 최대한 내가 적게 해가지고 시간을 아낄 거야.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압박을 너무 세게 했더니 그럼 내가 독해 다 안 할래. 그냥 적게 조금만 보고 읽을 수 있는 방법 없어? 조금만 보고 해석이 아니라 이제 문제 푸는 거죠. 문제 푸는 방법 없어? 라고 찾게 되고 학생들은 그 압박이 결국에는 이 수능 영어 인강이라는 영어 강의라고 말하기 힘든 그런 인강을 만들어내는 귀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없애야 될까요? 결국에는 문항수를 줄인다? 어떻게 낸다 하든 간에 아마 학생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낼 거예요. 학원들도 그렇고. 그렇다면 독해량 비중을 줄여야 돼요. 결국에는. 독해량을 줄이면 뭐가 올라가죠? 당연히 듣기량이 올라가겠죠. 듣기도 난이도 좀 올려야 되고, 듣기량이 증가가 되면 아무래도 독해량이 줄다 보니까 독해에 대한 부담은 줄고 듣기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겠죠. 근데 듣기라는 것은 또 뭐 어떻게 해서 푸는 방법을 만들어낼지 모르겠으나 쉽지 않죠. 독해처럼 쉽진 않아요. 듣기는. 그래서 듣기를 증가시키면 학생들은 제 생각에는 수능 영어가 이상한 형태로 가는 영어를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게 풍성효과적인 대표적인 케이스가 저는 수능 영어라 보거든요. 학력고사도 마찬가지였지만 수능도 마찬가지예요. 독해에 대한 압박을 줄여야 되죠. 많이 줄인데 불구하고도 여전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는 결국엔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얻는 건 뭘까요? 결국엔 해석은 조금 하고 답 고르고 대충 읽다가 찍고 이런 형식이거든요. 그런 형식으로 해서 문제를 푸는 학생들이 많아졌죠. 그걸 또 학원들이 유도하고요. 왜? 결국 사실 다 읽고 해석하는 학생이 드물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 시간이 부족하니까.
근데 이것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최상위권이랄까요? 상위권들은 다 읽는다 봐요. 이거 뭐 어려워도 뭐 읽는 데는 부담은 없으니까. 결국에 이제 격차가 많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격차가 벌어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최상위권은 예를 들면 최상위권은 상위권 학생들은 읽어요. 거의 다 읽어요. 거의 있는데 부담이 없어요. 근데 중위권하고 하위권 학생들에게는 여전히 부담이에요. 그래서 인강을 듣는 거죠. 인강을 왜 하는 겁니까? 최대한 이렇게 시간의 압박을 이겨주기 위해서 해석하지 않고 문제 푸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이런 경우도 있죠. 해석하는 방법도 알려줘요. 근데 이 해석하는 방법은 결국에 뭐죠?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해줘요. 근데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아닌 거예요. 그냥 해석을 해주는 거죠. 이거는 기존에 해왔던 방법과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시간을 압박을 이겨내는 방법은 제시를 못하니까 결국엔 해석을 하게끔 유도하는 거죠. 또 재밌는 것은 뭐냐면 좀 지저분하죠. 네, 다시 한번 좀 깔끔하게 하고 시작합시다. 네. 사실은 여러분들 역사가 있어요. 수능의 역사, 뭐 학력고사 역사 다 있죠. 그 역사적인 것들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 보도록 하죠. 역사로 본다면 1993년도를 기억하는데 이때 최초로 수능이 도입이 돼요. 수능 영어가 학력고사에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독해 위주의 이런 문장을 내게 되죠. 독해. 문법에서 탈피하자라는 개념이었어요. 문법 위주에서 탈피하자. 그래서 냈어요. 근데 이 당시에 문제에 영어 문제죠. 문제에 문항들이 되게 좀 웃겼어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 내다 보니까 완성도가 낮았어요. 완성도가 너무 낮아가지고 이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지문 중에 뒤에 so 그래서 하면 여기서 답이 나와요. 앞에 읽지 않아도. 그럼 1번에서 5번에서 답을 요것만 읽어도 답을 뚝 나올 수 있게끔. 이게 좀 웃기는 거죠. 이러면 안 되는 건데 그 당시 그랬어요. 뭐 so 아니면 therefore 그러므로 결론 내린 거죠. 그러므로 하면 위에 읽지 않아도 그냥 답이 나오는 형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문제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완성도가 낮다 보니까 이 낮은 완성도를 공략을 한 게 뭐죠? 바로 수능 영어 학원이었던 거예요. 강사들이 공략했던 거죠. 근데 이것이 공략했던 게 정확히 맞아 떨어졌어요. 초반기에는 잘 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이들도 이제 수능 영어를 내리신 분들이 이제 발전하죠. 93년도부터 쭉 발전해서 지금 2023년도까지 오면서 벌써 몇 년입니까? 거의 30년이 되나요? 30년 동안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이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거죠. therefore 다음에 답이 나오면 안 되겠네 해서 한 지문만 읽고 답이 나오는 것을 최대한 맞게 시작하죠. 그러나 수능 영어도 또한 그에 맞춰서 최대한 어떻게 해볼까 하고 있죠. 그러나 그 강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옛날처럼 그렇게 강력하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어가 별 의미가 없어지는, 힘이 약화되죠. 그래서 두 가지 형태로 이제 구별이 되거든요. 어떤 형태로 구별되냐면 첫 번째 형태가 우리들 영어 이야기예요. 학력고사 봤던 분들도 사실 여기 다 속합니다. 학원들이 그 당시에 학력고사 시대에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학력고사 시대 문법 위주 단어 위주니까 바로 뭐 성문 뭐뭐뭐 영어, 뭐 M 뭐뭐뭐 영어 해가지고 여기에서 나왔던 단어나 아니면 문법이 바로 시험에 관련된 거였어요. 학력고사에 많이 나오는 것들이었어요. 단어나 문법이. 이게 사실 일본식 영어였거든요. 일본식 영어, 분석 영어, 뭐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 해가지고 목적, 원인, 결과 이것을 난도질 하는 거죠. 이렇게 실제 그런지도 모르지만 그냥 분석을 한 거예요. 이게 분석이라는 건데 얼토당토한 이야기죠. 하여튼 이런 형식으로 해서 투부정사 하나 갖고도 한 10매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을 봤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학생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결국에는 이제 M 뭐뭐사나 성 뭐뭐사의 영어를 학력고사 시대에는 이게 바로 필수서가 된 거죠. 이유는 뭐예요? 이 책만 보면 돼 이렇게 된 거야. 그럼 뭐 약장수 같죠? 영어에서 약장수처럼 이 책만 보면 돼 이런 것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영어는
성문 M 뭐뭐서 하면 다 보면 전 세계가 다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모르겠어요. 전 세계의 바이블이 되겠죠.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럴 수 없다는 거.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책이잖아요.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아요. 저 책은 팔리지 않습니다. 왜 우리나라만 팔렸을까요? 그걸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너무 쉽게 증명이 되죠. 아, 이거는 우리나라만 통용되는 거구나. 그럼 뭔가 이상한 거예요. 우리나라만 통용된다고 하면. 자, 그럼 또 하나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성문 어떤 형태가 발현이 되냐면, 자, 이렇게 발현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를 볼게요. 항력고사 시대에는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약상서처럼 책 한 권만 보면 돼 라니까 한 권, 그래서 성문만 5번을 본다든지 맨투맨만 전권을 다 몇 번, 3번을 회독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나오게 돼요. 회독이란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회독. 몇 회독 이런 말이. 그래서 이 회독이 되니까 그럼 성적이 나오거든요. 실제 나왔어요. 실제 나와요. 그러니까 야, 이거 효과 있다 라고 하는 거죠. 효과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영어는 못해. 영어라는 본질은 못하고 문제를 잘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못하고 문제를 잘 풀고, 그 이분들이 뭐 하냐? 결국에 미국에 보는 토플을 보죠. 토플. 대학 가려고, 유학 가려고 토플을 보면은 그 당시에 또 토플이라는 게 또 입시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예를 들면 대학원이나 대학원 진학이나 아니면 유학 갈 때 필요했기 때문에 대학원 진학 영향을 미쳤거든요. 뭐 취직에도 영향을 미쳤고요. 근데 토플이라는 게 있었고, 토플을 시험 보는데 그다음에 토플에 문법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특징이 뭐냐면 문법은 잘 봐. 오케이. 근데 독해를 못해, 듣기를 못해, 말하기 못해, 영어를 못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토플을 보는 주관 측에서 문법을 거의 없애버린 거죠. 아, 이게 뭐야? 문법 해봐야. 한국 사람들이 문법만 높아. 토플 성적은 높은데 영어는 못해. 이상한 거죠. 본질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렇게 됐던 거죠. 이게 풍성효과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우니까, 학력고사가 너무 어려우니까 결국엔 이거를 찝어줄 수 있는 책이 나온 거고, 이 책만 보면 되라는 약장수가 나온 거죠. 약장수란 말 너무 심했나요? 하여튼 뭐 이 책만 보면 돼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진짜 아실 거예요 아마. 그런데 수능도 이제 예외 없이 그렇게 된 거예요. 수능 영어도 바꾸고 나서 야, 이러면 안 되겠다, 벗어나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능 영어를 했더니 문제가 생긴 게 뭐죠? 바로 문법을 없앤 거죠. 거의 없앴어요. 그 리딩과 리스닝으로 다 채웠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보았듯이 여기까지 딱 좋은 거야. 오케이, 저는 아주 잘 변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올바른 길로 갔어요. 그런데 문제가 엄청나게 리스닝은 별로 이렇게 증가시키지 않은 것 같은데 리딩을 많이 증가시켰어요. 그러니까 리딩을 많이 증가시키니까 어떤 형상에 발현된 거죠? 시간의 압박이 엄청 가하다 보니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이 처음에는 이러 하다가 초기에는 문제의 완성도도 낮고, 완성도가 낮으니까 강사들이 잘 공략을 했죠. 약점을 골라낸 거죠. 그래서 문제를 다 읽지 않고 해석하는 방법을 만들어낸 거죠. 풀 수 있는 방법을. 이게 과연 우리가 원하는 그 영어인가요? 그건 아닌 거예요. 분명 아닌 거 확실합니다. 읽어야 되는 거죠. 그걸 유도한 거니까 원래. 그래서 이런 방법이 이제 먹히면서 우리 수능 영어에서 어떠한 영어에 관련된 그러한 인강들이 판을 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시간이 30년 지나면서 약화가 돼요. 더 이상 안 되는 거죠. 안 먹히는 거야. 뭐 so 다음에 정답이 나오고 there for 다음에 정답이 나오고 이런 게 안 먹히는 거예요. 그렇게 유도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형상이 발현되느냐, 이걸로 합시다. 검은색으로. 안 되니까 두 가지가 나와요. 영어 인강, 수능 영어 인강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수능 영어 인강. 첫 번째는 야, 그래도 풀이법이 통해 라고 약간 억지를 쓰는 경향이 있죠. 억지를 써요. 어차피 다 못 읽으니까 너희들 다 못 읽고 내가 알고 있거든. 그럼 내가 다 읽자고 푸는 거 알려줄게 하면서 하죠. 이거는 결국엔 찍기에 가까운, 그러니까 문제를 1번에서 5번에서 대략 찍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적을 뭐 몇 점 더 올릴 수는 있겠죠. 결과적으로 이것 또한 영어를 위한 방법은 영어는 아닌 거예요. 영어는 아닌 거죠. 풀이법이니까. 두 번째 뭐냐면 야, 더 이상 이건 안 돼. 이제 본질을 본 거죠. 문제가 이제는 그렇게 안 나와. 그러니까 다 읽어야 돼.
이렇게 나온 거죠.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요즘에는 다 읽어 라고 됐어요. 둘이 싸우죠. 강사끼리 싸워요. 둘이 누가 맞다 누가 맞다. 제가 봤을 때는 이 풀이법을 적용하는 거는 이건 영어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절대 선호하지 않아요. 그걸 많이 바뀌었어요. 문제가 다 읽어라고 나오는 건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 읽어놨고 시간에 관한 이야기는 없고요. 뭐 구문 분석 그리고 실전 독해 이런 형식으로 들어가요. 커리큘럼을 다 읽어. 시간은 모르겠어. 그냥 네가 알아서 하고 그냥 구문 독해를 통해서 해석하는 잘하는 방법 알려줄게. 그리고 독해를 해. 여기까지는 좋은데 뭐가 없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의 압박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이건 해결책이 아닌 거죠. 결국에는 이것도 해결책이 아닌 거예요. 다 읽는 것은 읽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영어에 발전이 있거든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어떤 형사의 발현이 되냐면 막상 졸업하고 나서 영어에 대한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뭘 했지? 한 게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다시 이제는 회화를 준비해야 되고 다시 리스닝 같은 것도 준비해야 되고 새롭게 또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 새롭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중고등학교 6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결국에는 그냥 단어만 외운 거죠. 단어 외운 게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도움이 된다라는 거가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 단어 하나 암기했어요. 스크린한 단어.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되죠. 이러면 결국에는 다 도움이 돼요. 근데 생산성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생산성 지수라는 것은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생산을 100으로 했으면 그렇죠? 100을 생산을 이제 완벽한 걸로 본다면 위에다가 뭘 곱하겠죠? 나누는 게 있겠죠. 이 나누는 게 뭘까요? 바로 시간이에요. 투자된 시간. 그리고 노동자 수. 우리가 영어에 노동자 수는 없으니까 빼면 시간인 거예요. 시간이 많이 들면 들수록 생산성 지수는 계속 낮아져요. 6년이라는 시간을 365일이니까 곱하기를 해가지고 하면 대략 완성도를 100으로 잡을게요. 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략 2점인가? 3%는 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엄청 낮은 거예요. 투자한 대비 나오지 않는 거예요. 너무 낮은 생산성 때문에 결국은 학교를 졸업하고도 영어를 못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죠. 여러 가지 핑계. 대표적인 핑계가 뭘까요? 내가 영어를 못해서 핑계. 결국 excuse가 나오는 건데 첫 번째가 우리나라 말과 영어는 완전히 다른 거야. 이거는 외계어에 가까워.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이거 핑계죠. 그렇다면 우리가 아예 외계어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돌고래 말을 할 수 없는 것처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능한 것은 영어가 가능한 이유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같은 호모사피엔스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호모사피엔스이기 때문에. 핑계 첫 번째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말과 영어가 많이 차이 난다라는 첫 번째 핑계. 뭐 어순이 어쩌다 이런 게 대표적인 경우죠. 대표적으로 알타이 언어인 이 핀란드와 우리말은 어순이 같아요. 일본어도 우리 어순이 같죠. 핀란드 사람들 영어 못할까요? 되게 잘해요. 70% 이상이 합니다. 이것도 이제 어순에 관한 이야기라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이것만 보더라도 간편하게 보더라도 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실제 우리가 영어를 배운다고 하지만 학교 이외에 영어를 한 적이 없어요. 맞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맞는 이야기예요. 이건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뭐냐면 학교 이외에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 하고 싶지가 않죠? 문법 위주로 하고 단어 암기하는데 누가 하고 싶겠어요. 암기 좋아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하기 싫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학생들에게 재미있는 뭔가를 제공해주고 동기유발을 시킨다면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억지로 시키죠. 안 하니까. 그래서 이때 나오는 게 뭐죠? 바로 스파르타 학원이 나오는 거예요. 스파르타 학원. 안 되니까 문법하고 단어 암기를 하루에 엄청 시키는 거예요. 스파르타 학원. 그게 성공한 게 뭐뭐뭐 학원이 있어요.
이게 강남에서 시작됐거든요. 사실 강남 대치동에 커다란 문제가 있어요. 이 대치동 학원들이. 정확한 방법이 아닌 이상한 방법들을 찾아내서 학생들을 괴롭히기 시작해요. 이게 또 먹히니까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대치동 학원에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대치동의 초창기부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부터 강의했기 때문에 이게 먹히니까 이것이 전국으로 퍼져나가요. 전국으로. 그래서 모든 학원 스파르타 학원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스파르타의 끝판왕이 뭔지 아세요? 끝판왕? 바로 기숙학원이에요. 기숙학원이 끝판이죠. 이때는 아침부터 6시에 일어나서 저녁 잘 때까지 예? 거의 뭐 풀로 이제는 스파르타 하는 거죠. 이게 끝판왕이죠. 스파르타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과정이 있어요. 역사가. 여러분들 어느 상황에 와 있는지 잘 보시면 알 거예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 뭘까요? 진짜는 이제 진짜를 배워야 돼요. 진짜 영어. 진짜 영어는 뭐죠? 재밌어요. 즐거워요. 그렇게 괴롭지 않아요. 네, 단어를 몰라서 좀 괴로울 수도 있겠죠. 근데 시간이 조금 해결되면 그렇게 뭐 이렇게 아주 옛날에 배웠듯이 괴롭진 않아요. 근데 이거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바로 외국인을 만나세요. 바로 그러면 더 재밌어져요. 진짜 영어는. 그럴 생각이 없다면은 뭐 영화도 있고요. 그렇죠? 뭐 미드도 있고요. 뭐 꼭 이런 건 보지 마시고 사실 저는 미드나 영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거보다 제가 좋아하는 건 전 뭐 CNN 전 좋아합니다. 저 이런 게 또 다큐 좋아해요. 그리고 토론 좋아하거든요. 영어 토론. 저 이걸 꼭 보거든요. 네, 더 재밌어요. 그리고 발음이 이보다 더 정확하긴 해요. 이들이 발음이. 그리고 정보도 있고 저한테는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사람마다 좋아하는 게 다를 수 있으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진짜 영어가 뭔지를 느끼고 삶이 더 풍요로워진다고 할까요? 여러분들이 정보도 많아지니까 그거 재미있고요. 예. 이게 진짜 영어가 아니겠는가. 자, 한번 정리해봤어요. 두서없이 막 정리해봤는데 우리나라 역사가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역사가 바로 풍선 효과로 인해서 시작된 거죠. 오늘 이번에 봤던 수능 모의고사를 보고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우리가 뭐를 추구하는 것일까? 듣기를 증가시켰더니 독해에 대한 분량이 증가했고 독해의 양을 줄인 거예요. 이것도 옛날 50문항이었어요. 근데 45문항으로 그나마 줄인 거거든요. 줄였는데도 부담스러워요. 하나당 1분밖에 안 걸리니까. 그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여러 가지 형태로 얘기하지만 제 생각에는 역시 리스닝을 강력하게 만들면 리스닝에 대한 학원에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들은 많지 않거든요. 그 리스닝은 여러 형태로 바꿀 수가 있어요. 마구잡이로. 예, 그렇기 때문에 더 리스닝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면 학생들이 리스닝 공부에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그러다 보면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가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리스닝도 그냥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다양하게 하면 더 영화를 본다든지 CN을 본다든지 이런 형식으로 영어에 더 흥미를 느끼지 않을까. 그리고 더 진짜 영어에 대한 길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3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 나가서도 쓸모있는 영어가 되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